5, 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공동진행자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지훈 변호사가 지난 우리 일요일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연장될 거다 확신했습니다. 뭐 걸라 그래도 걸 수도 있다. 연장됐네요. 팔목 하나 얘기했었는데 모든 법률가들이 대부분 예. 연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웬일로 네. 맞췄어요? 네. 거의 맞추기 처음이죠. 어려웠어요. 처음 맞췄어요. 예. 네. 그동안 뭐 재판 결과 뭐 이런 거 다 틀렸었는데. 박 전 대통령 그 법정에 나올 때 예. 머리 올린 머리 못할 것이다. 수위 있고 나올 것이다. 다 제가 말한 거 정반대로 다 출정을 해가지고 변호사로서 좀 망신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구속 연장 기한이 공교롭게도 2018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4월 16일 밤 12시까지예요. 세월호 참사 4주기 되는 예.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갑자기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주장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참 좀 이상해요. 또 CNN 보도가 지금 되거든요. 예. CNN 보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또 뭐 MH 네. 그룹인가요? 거기서 뭐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재판에 이제 조금 어렵다라는 걸 판단하고 정상적인 재판보다는 뭐 정치적 어떤 투쟁이라든지 그런 어떤 뉘앙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내가 중간에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재판도 그렇고 뭐 이재용 부회장 지금 유죄가 선고가 네. 됐고요. 대부분 유죄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가장 머리 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조금 법적으로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더불어서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각종 뭐 정치 공작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는 관계자한테 직접 들어야 돼요. 우리끼리 암만 얘기해봤자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최측근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와. 4대강 전도사이자 MB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지낸 한때 왕의 남자라고 불렸던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 이는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그 초반부터 이제 돌직구를 하나 날리겠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요즘 네티즌들이 댓글놀이 하는 거 아세요?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댓글놀이가. 뭐 그거 계속 물어봅니다. 아, 내인데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궁금해요. 다스 누구 겁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홍상희 기자가 또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제가 과자를 하나 예. 가지고 왔어요. 띵띵 다스라는 과자입니다. 그래요. 선물로. 예. 열어보시면 아, 예. 짓궂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아, 이게 과자 이름이 다스네. 다스입니까? 다스네. 네. 그런데 저 한번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궁금했어요. 아, 그거야 뭐 임자가 있겠지. 있겠지요. 예. 그 지금 예, 실소유주 논란은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건지 그거는 뭐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고. 네. 그런데 아마 그게 뭐 다스는 MB 거다. 다스는 MB 거다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우리 경선 때부터 그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내가 알기로는 MB 건 아니에요. 아니다. 예. 오, 아니다. 오, 그래요. 큰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돈 같으면 뭐 차명 계좌도 있고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회사는 차명으로 회사하고 이런 건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영 씨. 예, 예. 이분이 다스의 지분이 없어요. 1%도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상은 씨가 대주주고요. 예, 예. 그 이명박의 형이죠. 예, 큰 형님. 그런, 예. 근데 이상은 씨 아들이 이동형이라고 있어요. 저랑 동명이인인 이름 똑같아, 예, 이동형. 이동형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시영 씨가 초고속 승진해서 지금 알짜배기 해외법인을 4개를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아무리 조카가 사랑스러워도 큰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 주고 이렇게 조카는 줄 수 있느냐 이런 의혹들. 또 원래 이 최대 지분은 김재정 씨였군요. 돌아가신 MB의 처남. 근데 이 김재정 씨가 친구들이 술 좀 사라 그러면
아니 이거는 나는 명예 꼭두각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증거도 쏟아져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아닙니까? 그때 경선 때 다 점검했죠. 아. 그때 다 그거 MB 거라 그래갖고 뭐 다 뭐 뒤지고 뭐 다 해갖고 다 했는데 예. 결론은 아닌 걸로 나왔지. 경선 때. 경선 예, 때. 경선 때부터. 그러면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그 뭐 지나간 건데 뭘. 어. 재수사해도 예. 이게 뭐 MB 거도 이렇게 나오겠어요. 어허, 알겠습니다. 설사 예. 개락해도 그게 뭐 증거가 아니, 뭐 그러면 개라고 의원님, 나오겠어요. 정말 당당하게 수사 한번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수사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아니 그때는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였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수사했지. 지금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을 때였잖아요. 지금은 좀 평등하고 아니면 뭐 이게 좀 제대로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그런데 하는데. 회사락하는 게 네. 소유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게 MB 거일 수도 있다는 의심 때문에 네네네, 그거죠. 그 뭐 또 조사하고 또 뒤지고 뭐 그러면 그 회사가 되겠어요. 멀쩡한 회사. 그럼 뭐 정리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MB 게 아닌 거라고 알고 있다. 네, 난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요즘 근황도 궁금한데 지금 시사 안드로메다 역대 출연자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가 최고령 최고령자였어요. 출연자였어요. 네. 네, 그분의 필적한 인물이 이제 이재호 대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는데. 정치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조금 조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19대 대선 끝나고. 아니 끝나고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새로 대통령이 들어섰으니까 또 뭐 소신껏 뭐 하도록 좀 지켜봐야지. 사람이 명색에 일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바로 뭐 또 초치는 소리 하거나 뭐 또 바로 뭐 잘한다 하거나 그러면 그게 가볍잖아요. 옛날 야당 국회의원 하셨을 땐 저격수 하셨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좀 지켜봐야지. 이제 네. 지켜봤으니까 네. 한 5개월 네. 가까이 지켜봤으니까 이제는 뭐 슬슬 내가 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프닝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뺐어요. 이거 또 이게 또 있어요. 이게 다 한 게 아니라. 아니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인간 이재호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또 프로필 하다 끝날 것 같아. 이게 이게- 오픈. 오픈을 왜 거창하게 시작해요? 아이, 그러니까. 대충 하지. 그냥 대표님, 다 까다리고 시작하려 다스 과자 하나 드시고 시작하시죠. 참나, 다섯 과자 먹게 생겼네. 네, 그래서 예. 우리 오늘 사실은 이게 너무나 뜨거운 논쟁이다 보니까 앞에 좀 했는데 사실은 저희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안드로메다를 가는 게 뭐예요? 저 시간이 없다니까요,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뭐 정치, 현 상황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초대 손님의 어떤 우리 프로필을- 과거, 네. 현재, 미래를 얘기해야 되니까, 네. 자, 프로필부터 소개합시다. 제가 이재호 정치인 이재호에 대해서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강원도 동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73년하고 79년에 국교 교사로 재직을 했는데요. 사실 시위하고 투옥의 삶이 좀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에 한일수교 국회 비준 반대 시위를 하다가 제적당하고 수배자가 됐죠. 백기환, 함석헌, 문익환, 김수환 추기경과 등과 교류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발을 들여놓고요. 교사 시절, 장흥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교사 시절에 2차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좀 당했습니다. 그 고문을 했던 사람이 유명한 이근환이고요. 좀 더 한 게 아니지, 많이 다 했지. 마이 엄청나게 당했는데 이근환이고 담당 검사가 유명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이한동 검사였죠. 1979년 강연 중에 대통령 딸을 대통령 딸이면 박근영, 예, 박근혜. 비방하고 유신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고요. 1989년 4월 달에 문익환 목사의 방북 배우로 지목돼서 또다시 구속이 됩니다. 정치인 이재호의 삶을 제가 또 분석을 좀 했는데요. 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서 민자당 신한국당. 신한국당. 네, 죄송합니다. 여기 스톱. 네, 스톱. 민중당 하셨던 너무 달라요. 제야 정치에서 그렇게 투쟁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신한국당에 들어갈 수 있지? 그 군부 독재 후신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야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신한국당에 영입이 됐는데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해갖고 네. 당별 신한국당으로 만들면서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제야운동 우리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같이 하면서 네. 오랜 인간적인 네. 정리가 있잖아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불러서 우리가 이제 정권 말기인데 계획을 미처 못한 게 있으니까 당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DJ로 가면 되잖아요. DJ 가지고 파 안 맞잖아요. 그때는 지역구 사제 이런 것에 나 고인데 우리 지역구에 은평구에 솔직히 DJ 쪽은 삼선 국회의원이 있어갖고 이거 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천이 됐고 우리는 민주당 쪽에서는 나를 영입하려 그래도 그 사람을 공천 줘야 되니까 영입할 수 없고 신한국당에는 신한국당 후보가 나오는 사람마다 매번 떨어지니까 여기는 새로운 인물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정치 여가구도상 내가 신한국당을 좀 돌려서 얘기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신년보다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그쪽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지역구 사정이 그때 뭐 민주당이냐 신한국당 선택할 게 아니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동교동 그 무슨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랬어요. 만났습니까? 예. 우리 다에 들어오라. 그런데 당신의 은평 지역에는 공천 못 준다. 그러면 고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동해요? 이게 내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해요. 처음 들어봐요. 경북 영양으로. 영양. 태어난 곳이고. 예. 그 내가 그거 가면 떨어지는데 민주당으로 고향 가면 떨어지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기선 정당에 이제 영입에 들어가면 떨어지려고 뭐 가겠냐고. 전국 가면 달라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거부했는데 YS가 청와대에서 2번 불러갖고 칼국수 2번 주면서 당신 은평구에 거기 나오는 사람이 매번 떨어지니까 내가 누군 말 안 하겠는데 3번 내리 떨어지니까 이번에 당신으로 좀 바꿀 테니까 나는 거기서 대선고등학교 선생도 했고 그러니까 또 그때는 사실 뭐 민주당이다 신한국당이다 YS나 DJ다 그렇게 이념적으로 뭐 보수다 지금 이런 차이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그 차이가 그래도 뭐 여야 차이는 있었지만은 있었으니까, 여야 차이는 있었지만은 뭐 이념 사이 무슨 뭐 짜들은 뭐 진보고 보수고 뭐 이런 게 논란도 없었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 좀 알아듣기 편해요. 뭐 민중에서 하면 어렵습니다.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솔직한 게 전 마음에 듭니다. 그럼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나왔지. 여와도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래갖고 공천을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신한국당 되고 제야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영입돼야 되는 사람. 자, 다시 프로필. 자, 프로필. 이 당시 김문수 같이 들어왔었죠. 홍준표 등과 함께 10월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쇄신 논의를 주도를 하기도 했고요. 15대 때부터 그 은평구, 그 은평구죠. 이야, 쉽지 않은 지역구인데 15, 16, 17, 18, 19까지 내리 5선을 했는데. 아니, 중간에 한번 낙선했다가 재보궐로 들어갔죠. 그 재보궐 할 때 장상 전 총리랑 붙었었죠. 장상 총리 우리 옆집 살거든. 맞아. 1902호 내가 1904호야. 진짜? 나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때. 먼저 거물이 나와갖고. 엄청 거물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의 그 자전거 저 유명하잖아요. 결국 5번 당선이 되고 사실 20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옆에 봤지만 한나라당 비대위원장도 했었고 원내대표, 사무총장, 또 이명박 MB 정부에서 정말 넘버 2 특임 장관도 하고 국민권익위원장도 지내고 지금은 늘 푸른 한국당 대표. 저 복면 봤거든요. 됐다. 늘 푸른 한국당이라는 게 내가 이제 20대 우리 지역구에 우리 당의 후보도 없었잖아요. 4밖에 없었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모가지를 치고 이제 공천을 쫓겨냈잖아요. 그럼 나는 졸제 다 해버린 거죠. 앉아갖고 뭐 누가 거기에서 누가 이재호를 공천 안 주겠냐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또 후보가 누가 있으면 또 당연하지만 없는데 혼자 단독인데. 저는 그 이양구 씨가 당연히 내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양구가 내들어 전화를 2번 해갖고 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더라. 내하고 동갑이고 친구거든. 처음엔 걱정 마라. 그거야. 네 아이면 누가 있노 아무도 없는데 뭐. 믿었군요 순진하게 그 얘기. 믿어야지. 너 왜 안 믿어. 거기서 그런데 공천을 이제 절차적으로 이렇게 공천 안 주면 그야 뭐 또 경선에서 안 됐다든지 이렇게 그야말로 내가 20년 동안 그 한나라당 신한국당부터 해서 내가 당에 몸을 바쳐 왔는데 그 안 내려면 또 뭐 명예롭게 안 주고 이래야지. 이거 하루아침에 뭐가지 자린 건 아닙니까? 컷오프 당한 거죠? 그냥 뭐 딴 사람 갖다 아무도 안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당을 나오게 되죠. 그 당 나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라 그럴 때 나가야지. 나가라 그럴 때 또 추접스럽게 또 물려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늘 부른 당이 만들어서 당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는 금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창당해갖고 한 1년 동안 후보도 영입하고 다 해갖고 이제 제대로 대선에 선거를 내보려고 했는데, 창당하자마자 탄핵이 터지면서 대선 바로 와버리니까.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면 쓰시고 나오셨 내가 안 나오려고 그랬지. 안 나오고 딴 사람을 영입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안 하는 바람에 다은 만들어 놨지. 후보를 안 내면 다은 없어지지. 당원들이 막 그냥 데모하고 난리쳐서 2달간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내가 나왔잖아요. 그때 복면은 왜 쓰신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방송이, 여러분들도 방송 관계자들 책임이 있는데, 예. 이 당에 있는 사람만 해주지, 우리처럼 원내정당 후보를 선전을 말을 안 해주잖아. 앞만 이야기해도 언론에 달아주질 않았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그러면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뭐 문재인이고 뭐 홍준표고 안철수고 뭐 유승민 간에 전부 복면서 얼굴 싹 가리고 그냥 정책 공약만 갖고 국민들이 이야기해갖고 국민들이 어느 공약이 어떤 말이 어떤 내용이 제일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확실한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게 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당시 대통령 선거 때 혹시 다른 정당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제안은 없었습니까? 있었지만은 그냥 나가서 떨어지면 그만이지. 그것도 뭐 자기하고 생각도 똑같지도 않았는데 정치꾼 내가 평생 정치꾼으로 안 살았는데 홍준표 후보랑 당시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다릅니까? 친하지. 그러니까 그 다이 그거는 박근혜 당이 탄핵받은 다인데 그거가 또 거길 못 가겠다. 추접스럽게 어떻게 하겠어. 그러셨구나. 근데 또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인연이가 많지. 네, 민주화 인연이 운동 많지. 시기에 뭐 변호인단을 해주시기도 하고 뭐 했다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그 얘기 혹시 개인적으로 뭐 민주화 운동할 때 같이 네. 했으니까 또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권 변호사를 하셨으니까 예. 그때는 우리는 뭐 내가 감옥을 5번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담당했던 변호사 분들이 한두 분이 계세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도 했습니까? 그건 이제 직접 변호는 아니지만 변호인단에 변호인단에. 들어갔댔지. 제아이 변호인단 하는 거 뭐 그런. 그래서 우리 2006년 4월 달에 한나라당 그 원내대표 맡았을 때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노무현 대통령 직접 공격하거나 비난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기억나시는 거 같습니다. 그때 엄청 최전방 공격하셨는데 해놓고는 해놓고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다가 예. 저 사학법 투쟁이 생겼잖아요. 네네. 김한길 전 대표가 그쪽 원내대표하고 내가 이쪽 원내대표 했을 때 내가 야당 원내대표고 예. 저쪽 거기는 여당 원내대표. 김한길. 예. 그런데 내가 울산에 그때 뭐 사학법 장례 투쟁 뭐 때문에 울산에 가 있는데 밤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가 왔더라고. 직접요? 이제 어. 낮에 집회 끝나고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저녁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넣어왔어. 저녁 먹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화 딱 받으니까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뭐 밤중에 내인데 전화를 할 뭐. 깜짝 좀 무서웠겠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뭐. 장난이. 누구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노무현입니다. 내가 예. 노무현입니다. 그래. 아유, 진짜요? 대통령 말입니까? 그렇게 그렇대. 오, 이거 참. 그 어쩐 일이시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내하고 아침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원내 대표인데 예.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면 못 하잖아. 또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당 대표를 있었는데 보고. 또 사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의하려고 전화기 대놓고 있는데 대통령 전화인데 좀 끊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도 답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걸 못 하잖아 내가. 예, 예, 예. 그래 내가 전화기를 딱 맞고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인데 노무현 대통령 내일 아침 밥 먹지 않는데 우짜꼭 하니까 그게 하지 뭐 그러더라고. 하지 뭐. 예. 하소 그래 내가 알았다고. 난 뭐 당 대표인데는 다음 이야기할 생각하고 그러죠. 이제 내 지금 울산인데 새벽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김한길 대표하고 내하고 딱 김한길 대표가 먼저 와 있더라고. 나는 내 혼자 1대1로 하는 줄 알았는데 양당 원내대표를 부르신 거야.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딱 한 이야기 이런 거 김한길 대표 보고 한 소리가 노무현 대표가 김 대표님 이번에는 이재호 대표님 손 좀 들어주시죠. 그러나 사학법 이제 우리 주장에 양보 좀 해주라. 그쪽으로 해라. 그때 우리 이제 야당 원내 쪽으로. 주장하고 이제 안 들어가고 이럴 때니까 이 대표 손 좀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그냥 안색이 싹 변하지. 그때 민주당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막 공격할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김한길 대표 딱 그러더라고. 대통령님 지금 당내 분위기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내가 그대로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잘합니다. 다이 언제 내 말 들었습니까? 딱 이러더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김한길 대표는 그냥 밥이 제대로 들어가겠어, 지금. 내가 당에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야당 손 들어주라 하는데 지금, 여당이, 김한길 대표 바쁘냐, 빨리 먹고 먼저 가버렸어. 그건 많이 드셨습니까? 의원님 거기서 식사? 나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는 좋긴 하지만 분위기가 그러니까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 그렇죠. 예. 김한길 대표 갔어. 그러니까 둘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남았으니까 식사를 우리 맞이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바쁩니까? 그래. 나는 갑자기 올라왔으니까 당장 바쁜 일이 없잖아요. 일정이. 네. 아닙니다. 시간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내하고 산책이나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침 먹고 관저. 네. 이 방, 저 방 구경 다 시키고, 요 방에는 내가 누구하고 장기 뜯은 바이고, 요 방에는 내가 누구하고 보신탕 먹던 바이고, 설명 다 하시고, 요 화단에 요 꽃은 언제 심고, 하시고 둘이서 관절 나와서 뒤산 있잖아요. 네네. 저 뒤산을 한 바퀴 다 걸어 산책을 하면서 한 1시간 좀 더 걸렸지. 거기서 이제 남산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쭉 하고, 한 1시간 가량을 둘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이 여야라는 개념보다가 정치인 대 정치인이지만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생겨버리잖아요. 네. 정서가. 그러고 이제 나는 와서 이제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우리 편 들어줘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최고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내가 맨날 포문을 열어야 이제 열잖아요. 그때는. 네.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내가 솔직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욕을 못 하겠다. 속으로 괜찮은 사람이들이 생각하셨겠네요. 네. 인간적으로 내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겠더라고. 손은 안 잡았지만은 둘이서 뒤산 산책까지 다 하고 왔는데 네. 당장 또 노무현 정권 어떻다 내 입에 그 말하면 사람이 되겠냐네. 의원님 그러면 어쨌든 그 이야기일 거야 아마.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이재호 의원이 당시에 신한국당 포함해서 그 뒤에 있던 한나라당 해서 대표적인 저격수 역할을 했습니다. DJ 정권 노무현 정권. 그렇죠. 김대중 정권 때 내가 원내 총무를 했고.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정권 때 원내 대표를 했으니까 그렇죠. 내 자리가 그 자리.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에는 저격수가 필요한 거고 또 하필 그걸 이재호 의원이 대표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두 대통령 다 이 의원을 같이 민주화운동을 같이 한 동지인 거고 인간적인 인연도 있는 거고 이제 두 분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공격 막 심하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미안한 감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가. 그때 내가 철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왜냐 그러면 거의 처음으로 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내가 인간적인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정에 대해서 부패 비리 이런 거 갖고 내가 주로 공격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공격한 건 대표님 없지.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도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보복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잘못하면 자전쪽 이쪽에서는 그러면 노무현 정권 때 돈 간두게 까보다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지. 노무현 대통령 문제를 꺼내드는 거는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전매 특화자를 문제가 있으면 툭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물타기 하고 그걸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냐는 비판이죠. 정치적 적폐라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한국 정폐가 대대 정권 내려오면서 적폐가 많다 이거예요. 어느 한두 사람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적폐라는 거는 대를 이어오면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적폐 청산을 합시다. 언제든지 터질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권이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해도 된다는 거는 공감하시는 거 맞죠? 당연히 청산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칼로 무 자르듯이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게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요. 예. 또 별로 또 여다에 듣기 싫은 거는 또 자르고. 아닙니다. 다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신적폐예요. 다 나갑니다. 요즘 무슨 방송 탄압하셨는데 공연 사람 불러놓고 듣기 좋은 소리만 내보내고 그러면 그렇지 안 돼. 않습니다. 모두 5차례 구속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제 잘 아시잖아요. 내가 도사지.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gat혀 있다면서 지금 인권 침해를 CNN을 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페이스북에 한마디 했는데 본인이 아주 공준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 가는 게나 우리는 0.75표 방에 10월 유신대 들어가고 0.75표는요 딱 누우면 끝이에요. 네.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딱 누우면 화장실 머리인 데는 뺑기통 화장실이고 딱 이렇게 하면 양쪽에 팔이 벽에 붙이고 여기서 우리는 살았어. 네. 그런데
그 방에 비하면 지금 박근혜 10배 대통령이 된다 있는 그러죠. 방은 예. 그건 호텔이요. 궁궐이라고 그게. 그런 데다가 뭐 바닥에서 잔다 어쩐다. 우리는 서울 유신대 들어갔을 때 서울구치소에 처음 들어가니까 유신나고 가만히 한 장 탄 거 있잖아요. 가만히 한 장 딱 줘. 가만히 한 장 주고 군용 담요 3장 줘. 그러면 가만히 위에다가 군용 담요 한 장 깔고 덮고 그 위에 군용 담요 2장 덮고 겨울 내내 그 추운 겨울 내내 보내서 밤에 말이죠. 자고 나면 이 깜방 마루 밑에 이게 습기가 올라와 갖고 이 가마니가 다 젖어. 흥건하게. 그 물 위에서 자는 거지. 그럼 운동 시간에 나가서 이걸 말리면 운동 시간이 30분이잖아요. 이게 말리나요? 다 안 말리지. 그럼 그대로 와서 또 자고 겨울 내내 물에 젖은 가마니 위에서 잠잤다고. 아하. 그런데 지금 물론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변하니까 감방도 달라지겠지만은 자기네들 유신할 때 군사 독재할 때 정치범에 대한 그야말로 가혹하게 해놓고서 지금은 그때 비하면 호텔이지. 그런데 잠자리 트집한다. 불 있잖아요. 불. 뭐 전기불이 밤에 잘 때도 불 켜놓는다. 깜빡한 무조건 켜놔야죠. 교도관들이 네.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밤중에. 이 교도관들이 이렇게 순찰할 때 들여다봐서 항상 재소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여야 돼. 깜방에 불은 24시간 켜놔야 돼.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싫으면 그럼 자기 집에 가서 자야지. 죄를 안 져야죠. 집에 가. 그 싫으면. 죄를 지어도 집에 가서 자야지 그 죄를 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 딴 거를 그래,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으면 잘 사는 비결 거기서 어째 마음을 그냥 굳게 묵어야 됩니까? 마음을 그냥 회개하고 저렇게 재판 응하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한 6개월 동안 시큰 다 지냈는데 그러니까요. 재판 받아놓고 지금 와서 무슨 정치보호를 재판 안 받겠다 하면 처음부터 그래야지 진짜 그러면. 그러든가. 아. 예. 지금 그 우리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로 예. 지금도 본인이 공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 대한민국 깜방이 자기 한 사람 위해서 깜방을 만들어 자, 놓나? 정리해 주시고요. 이재호 대표께서 최근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정권 탄생의 1인자로서 정권이 잘못됐다면 책임은 저 하나로 끝내고 나라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달라. 아마 이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을 하는 거는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막 그렇다면 지금 뭐 잡아간 것도 아니고 수사한 것도 아니니까 네. 이게 뭐 보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없는데. 그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부 완장 부대들이 설치는 거 보면 네. 표적은 MB다. 네. 관역은 화살은 MB를 향해서 간다. 네. MB를 보도란에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그럴 만한 근거를 내놓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거라는 게 딱 하나입니다. 국정원이나 국군 네네. 사령부에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시했을 가능성, 보고받을 가능성, 이 가능성 갖고 사람 잡아가라 하면 그게 정치보복이라는 거지. 적폐청산은 좋다. 그건 해야죠. 적폐라 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우리나라 헌정 70년 사회 보세요. 자유당 이승만 독재 12년, 박정희 독재 18년, 전두환 노태우 독재 12년, 네. 42년을 독재 정권이 해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문민정부 들어서서 5년간 제왕적 대통령이 유지됐잖아요. 그 긴 과정에서 어떻게 정치적 적폐가 없겠어요? 사회적 적폐가 없겠어요? 또 경제 적폐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폐들이 단칼에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드러나는 대로 청산해 가야지. 근데 제가 드러나는 대로. 말씀 끊어 죄송한데 좀 엄청 드러나고 있는데 저하고 보는 눈이 좀 다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드러나는데 그게 말이 적폐라고 우기는 거지. 아니, 댓글 달으라고 공문을 뭐 지시를 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시한 게 있냐고요. 대통령이 무슨 지시 말고라도 그 당시에 가장 실권자인 국정원장이라든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네. 업무를 대통령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데. 대통령 제가 할 일이 없지요. 대통령이 뭐 얼마나 대통령 할 일 없으면 야 국정원 시켜서 야 너 요런 댓글 달아라. 요런 사람 조사해라. 이걸 대통령이 할 짓이겠어요. 그게 정신이 똑바로 바뀐 대통령이 그런 짓 하겠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당시, 네. 국정원장이 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사람인데 국정원법상 대통령한테 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가 그거는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네. 절대로 아니에요. 네. 있는 적폐도 제대로 청산 못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에서 인권 탄압이라 해서고 뭐
뭐 재판 정치보복을 개타잖아요. 있는 적폐도 제대로 못하면서 없는 적폐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뭐 댓글 공작이라든가 또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거는 적폐 같은데요? 적폐인데 그게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 있냐. 수사를 해봐야죠 이제.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여했냐 수사를 아니냐. 해보자 하면 되지. 수사도 안 해보고 MB보다 잡아가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원세훈 전 국장이 그런 댓글 내용을 보고를 안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내가 봐도 보고할 성질이 안 했다고 보시는 거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보시는 거고. 내가 봐도 그런 내용을 대통령이 뭐 지시하고 또 뭐 보고받고 이런 성질이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 짜잘스러운 걸 뭐 내가 오늘 요런 댓글 국정에서 달았으면 이걸 보고하고 그 하겠어요. 그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했다면.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한번 만나셨잖아요. 끊어서 말하면 예. 댓글 뭐 지시했냐 보고받았냐 이거는 조사해보면 아는 건데 그건 난 아니라고 보고 아니다. 네. 비자금이란 이름으로 몇 억이나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금융 자료가 남게 돼요. 예. 어떤 기업이든. 비자금 있다 까면 금융 자료를 뒤져서 까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해외 은행 해외 계좌 뒤져서 드러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 그런 자료가 나온다면 검찰 수사가 집중돼도 괜찮다. 이렇게 그걸 봐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야. 네. 그 주진우 기자라고 엄청 파고 다니고 있던데. 암만 파고 다녀도 없는 게 나오겠어요. 몇십억이 오고 가는 거는 기업이 몇십억을 빼내려면 어떻게 빼내겠어 그걸. 비자금 만들어야 되는데 비자금 만드는 사람이 지 안 죽으려고 어딘가 다 기록해놓게 돼 있다고. 돈 언제 어디 얼마 빼줬다. 그게 다 금융 자료가 남게 돼 있다고.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남을 것 같은데도. 아, 그럼 뭐 그게 뭐 귀신인가? 대통령이 뭐 귀신이요? 아니 뭐 또 기사에 보면은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거야. 가만 다 해야지 그거야. 잘못해 놓고 잘못한 거 잘못해 가는 거야. 뭐 잘못해서 가고 당해야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면 그걸 다 하겠어요. 그거 누가 다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안 있을 겁니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이야. 이런 거잖아. 예를 이런 식으로 대통령 보고했나 뭐 보고받았나 지시 안 이렇게 하면 노무현 정부 때 그런 문건들 없겠어요. 아니 그때 다 털었잖아요. 마찬가지 MB도 다 털은 거지 몇 차례나. 그거 다 털었잖아요. 뭐 삼계탕집까지 세부서 다 다 이런 털어서 없는데 우리도 다 마을 근무까지 다 뒤졌어. 다 뒤져봤는데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다 뒤졌어. 다 뒤졌는데 없는 걸 갖고 만들면 그러면 당하는 쪽에서 야 그럼 이런 걸 갖고 이걸 적폐라고 한다면 한참 지나간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 정권 싸움이 되면 문재인 정권은 패시지 요즘 말로. 아니 근데 노태우 정권에서 했던 오공청산 작업이라든가 YS 정권에서 했던 역사바라고 여기를 정치 보복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 딱 떨어지니까 아니지. 딱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좀 근데 요거는 좀 지켜보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령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의원님 입장에서는 MB의 저는 제일 측근 아닙니까? 충분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감은 나는 있습니다. 국민들이 넣는 걸 예. 자꾸 뭐 바람몰이 하듯이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언론에 퍼대면 국민들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이런 건데 지금 언론은 덮어놓고 있는 걸로 좀 아니 해야 근데 되는 거 국민들이 아닙니까? 예전하고 있는 걸로. 달라서 판단을 잘 하잖아요. 판단을 잘하는데 하도 있다 캐서하니까 그런 거지. 예. 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줬긴 했죠 저번에 한번. 그거는 뭐 그냥 SNS 예, 쓴 그거 말고. 그건 뭐 이제 이제 조사를 해가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본인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내 정권 하에서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어디서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부서든지 내 정권 하에서 이런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일이다. 네. 국민들에게 진짜 죄송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네, 한번 지켜보고요. 그 대책회의가 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 의원도 제가 참석하셨어요? 그 변호사로서 변호사들도 좀 있습니까 법률가들? 내가 대책회의에 참석할 군번은 아니고. 당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계시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예. 무리한 점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에 그 수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는 이런 이야기는 얼핏 들었어요. 이건 공개해도 될지 모르는데. 해주세요. 한 번은 네. 이건 그 개인 간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 번은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뭐 별 얘기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다 끝나가는데. 야, 지금 다 해놓고 뭐 또 한 이야기 없어. 아니, 그래서 지금 현 정치적 상황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바른정당이 조금의 와해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또 국민의당과 연대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정계 개편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냥 일로 갔다 졸로 갔다 자기네들끼리 네. 헤어졌다 뭉쳤다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적어도 새롭게 정당이 뭐 합쳐진다면 좀 국민들이 공감을 갈 수 있는, 예를 자유당하고 바른당하고 합치려면 자유당 바른당 자기네들끼리 합치는 거야. 나갔던 사람 다시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야말로 중도 보수 통합이라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좀 광범위하게 새로운 진영들과 같이 좀 새로운 정당을 그야말로 창당하는 형태로 만들어야지, 그냥 나갔던 사람 뭐 저끼리 들어왔다 흩쳤다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또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가 맞아야지. 느닷없이 선거가 급하니까 국민당하고 뭐 우리하고 뭐 또 합치자 어디가 합치자, 선거를 의식해서 정당을 합치면 안 되고, 예.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정당을 합치자. 자, 마지막으로 가까이서 지켜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인데 물으면 내가 좋은 분이라 하지. 이재호 대표한테 특별히 엔딩곡을 좀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듣고 곡을? 싶으신 노래와 이유? 그 10월에 뭐 멋진 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에 어느 네. 멋진 날에. 이유는? 이유는 여기 딱 10월이잖아요. 내가 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이야. 딱 맞다 오늘하고. 딱 맞더라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대표가 추천한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들으면서 저희도 늘풀한국당 이재호 대표하고는 작별을 하고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팟캐스트 버전이 이어지니까 계속 방송을 듣고 싶은 분들은 팟캐스트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홍 기자의 은밀한 찌라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청취 바라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이재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